지난 9월 공개한 애플의 새 아이폰에서 의미 있는 기능을 하나 꼽으라면 듀얼심이 아닐까 합니다. 글로벌에 판매되는 단일 기종에 듀얼심이 기본으로 장착된 건 처음인데요. 특히 기기에 내장된 형태의 eSIM을 품고 있는 대중적인 첫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미 eSIM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있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구글이 내놓은 픽셀2와 픽셀2 XL이 그것인데요. eSIM과 나노심을 지원하지만 듀얼심으로 작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폰 XS, 아이폰 XS Max는 듀얼심을 기본으로 쓸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통사에 따라 eSIM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또한 eSIM 지원 가능성이 낮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듀얼 나노심을 장착할 수 있는 홍콩판 아이폰 XS Max를 구입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홍콩, 마코에서만 듀얼 나노심을 지원하는 아이폰 XS Max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XS Max의 듀얼 나노심에 관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유심 장착부터 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구입한 아이폰 XS Max는 두 개의 나노심을 장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유심 트레이는 기존 크기와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듀얼심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유심 트레이를 보면 유심 두 개를 나란히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독특하게도 나란히 넣는 방식이 아닌 앞, 뒤에 장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유심 트레이 형태를 바꾸지도 않고 유심 공간을 더 늘릴 필요도 없는 셈이죠. 공간 활용을 무척 잘한 셈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유심 트레이 뒷면입니다. 유심 트레이에 유심을 넣고 뒤집으면 유심은 빠져버립니다. 유심 트레이에 유심이 고정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뒷면에 유심을 넣으면 유심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심 트레이 삽입 시 뒷면의 유심이 떨어지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때문에 유심 트레이 뒷면 홈에는 유심이 빠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유심을 장착 후 뒤집어도 유심이 떨어지지 않고 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유심을 장착 후 어렵지 않게 유심 트레이를 꽂을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폰 XS Max에 세팅한 해선은 KT SKT입니다. 두 해선 모두 개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는 좌측 상단에서 KT SKT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어 센터를 내리면 두 해선의 신호 강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통신사 로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안테나 신호를 위, 아래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설정 셀룰러 메뉴로 들어가면 두 개의 해선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번호는 용도별로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조, 개인용, 업무용, 여행용, 셀룰러 데이터 등으로 구분하게 되며 개인이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일단 업무용 개인용으로 지정해봤습니다. 조금 희한한 게 업무용 번호인 KT는 국가번호인 플러스 82를 인식해 전화번호가 보여지는데 SKT는 국가번호 없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왜 다르게 보여주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음성에서는 업무용으로 지정해놨고 셀룰러 데이터는 개인용으로 지정해놨습니다. 이럴 경우 요금제 항목에서 업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요금제와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요금제 항목에서 개인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용하는 요금제가 무엇인지 데이터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셀룰러 데이터를 지정한 해선에 한해 요금제와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화면엔 어떻게 표기가 될까요? 발신 번호와 함께 레이블도 함께 띄워져 어떤 번호로 전화가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름 밑에 마지막 사용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번호에 한해 마지막으로 어떤 해선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통화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사용된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주소록 편집에 들어가면 선호하는 해선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도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은 마지막 사용이지만 특정 사람에 대해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해선을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기본 통화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니 개인용 해선으로 전화나 문자를 해야 한다면 선호하는 해선을 바꾸면 됩니다. 전화의 키패드에서도 해선을 바꿔가며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는 어느 번호로 수신된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처럼 확인 기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문자에서 약간 이상한 점은 새로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해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선택한 해선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이후에는 해선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해선을 쓰는 만큼 문자 메시지에서도 원하는 해선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맥과의 연속성은 두 해선 모두 잘 작동합니다. 두 개의 번호 모두 맥으로 전화가 오며 문자 수신도 됩니다. 맥에서 해신할 경우 각각의 번호로 발신이 됩니다. 어느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와도 맥에서 응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